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또 11월이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장치고는 그죠? 어떤 좋다 나쁘다, 글쎄요, 항상 상대적이니까. 지수가 아무리 그죠 폭락을 해도 내 종목이 오르면 그죠 좋은 장이고, 지수가 아무리 그죠 좋다 나쁘다 그래 해도 어쨌든 내가 어떻게 대응했냐,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갖고 있느냐 틀리겠죠. 오늘도 여전히 그죠 그 2차전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한가 가고, 또 그 여파로 2차 종목들, 2차전지 테마 종목들 쫙 밀려들었죠. 돈이 밀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 어쩔 수 없죠. 흔한 말로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 그래도 지금 흐름을 보면요, 이제 서서히 그들만의 어떤 리그로 흘러가는 느낌.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개인들은 그죠 여전히 신용 미수 그죠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예탁금은 여전히 한 46조대 머물고 있고, 그리고 그 미수 한 9천억대에서 매일같이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하죠. 신용은 다시 16조대로 떨어졌어요. 16조 한 8천억? 그러니까 저번 주에 한 17조 한 1천억, 2천억까지 갔었고, 하니까 한 몇천억도 또 왔다 갔다 하고, 테마 따랐어. 오늘 보면 개인이 코스피 한 5천억대, 그 다음에 코스닥 한 2천억대 팔았죠. 그 다음에 외인, 기관이 사들이고, 기관이 코스피는 좀 많이 샀어요. 한 4천억대. 그리고 외인은 선물에서 한 6천억 이상 사들였으니까, 향후장은 나쁘진 않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오늘 장의 특징은요, 2차 전지는 열외로 하고 보면, 그죠? 한동훈 장관이, 그죠? 어떤 정치 어떤 그 진출 의사, 뉘앙스를 풍기다 보니까 좀 핫했어요. 그 앞전에, 그죠? 보면 윤석열 그 총장 시절에, 그때도 보면 대구에 방문한 이후에 그 사퇴를 했죠. 그래서 아마 그 어떤 흐름을 뒤쫓아가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도 대구를 가고, 그리고 출사표 비슷하게 뉘앙스를 풍기고. 우리가 여기서요,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지금까지 왔던 총선하고는 약간 틀려요.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총선이란 건 항상 여당, 야당 어떤 대결이었죠. 대결이었는데 이번에는 그죠 약간 틀리죠. 제가 보는 관점은 여당, 야당, 그리고 검찰 출신, 이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요, 검찰이란 건 뭐죠? 조직이죠, 조직. 검찰이란 건 조직이고, 그들만의 소수의 어떤 엘리트 집단, 이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검찰 출신들은 그죠 선거라는 거를 안 해봤죠. 그죠? 정치라는 걸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한계점도 드러내고, 그리고 드러내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거나요, 이 어떤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거나 그죠, 이 검찰이라는 것은 그죠 항상 보면 한가족, 약간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특수한 집단.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어떤 뭔가 끈끈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전에 보면 그죠 영풍 제지부터 해서 어떤 그 라임이나 옵티머스 이런 사태부터 해서 줄줄이 쭉 정리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작전 세력들이 몸을 막 움츠리고,
그죠? 영풍재지 카운터펀치 맞고 하면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어떤 총선 때 되면 진짜 핫하죠. 너나 나나 다 해먹자. 그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전에는 그렇게 왔고. 그래서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큰 장이다. 뭐 이래 볼 수도 있죠. 소위 선거 때는 그죠? 단속이란 걸 안 하니까 세력들도 마음 놓고 활개를 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정리 작업을 한번 했어요. 영풍재지 그 이전, 그죠? 그리고 가수 임모씨 사태부터 해서 한 번씩 굉장히 속아내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력들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탁 냉동을 시켜놓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요? 갑자기 뭔가 변하긴 변하는데 다른 어떤 인물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요, 잠잠해요. 어쩌다가 이준석 조금 나서고 그 외에는 잠잠. 그런데 지금 보면요, 종목들이 전부 한동훈 테마. 이게 만일요, 정치적인 감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죠? 이 정치를 한다는 사람은 옆에 보좌관이 있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옆에서 코치를 해준다 하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타 어떤 인물들은 다 얼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움직이는 거는 한동훈. 모든 게 한동훈. 실제 한동훈하고 상관없어도 한동훈. 급등시키면 무조건 찌라시 도는 거죠. 한동훈. 그런 식으로 하면 어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대세가 되는 거죠. 정치라는 게요, 인물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팍 뜨는 게 아니죠. 지역구에서부터 서서히 만들어가는 긴 과정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 주식판에서 누구누구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知名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어떤 언론 광고보다 위력이 크다. 왜? 결국은 뭡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 다 성인이죠. 투표권이 있다는 거예요. 1,000만 표, 2,000만 표, 대체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는 몰라도 머리를 되게 잘 쓴다. 물론 제 상상입니다. 없을 수도 있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를요, 우리가 막연히 주식을 대할 때 뭔가 아무 생각 없이요, 쳐다보고 급등하니까 왜 한동훈 테마 이런 어떤 뜬구름 잡는 것보다는 계보를 조금씩 알아가고 확인해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역사는 항상 반복이에요. 저는요, 주식을 한 30년 이래 하다 보니까, 물론 저는 그전에는 어떤 차트라는 것도 의지한 적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항상 어떤 급등주가 나오면 왜 얘는 급등을 했는지 알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순신 장군, 그분의 난중일기는, 그죠? 한 개인의 기록보다는 역사의, 그죠? 실증, 고증으로 통해요.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거죠. 개인의 심리적인 상황부터 모든 걸 다 기술을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적인 가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순신 장군 그분께서 난중일기를 쓰면서 자기의 불안한 마음도 다잡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또 내가 뭔가를 실수를 했으면 왜 실수를 했는지 다시 되짚고, 이런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발전된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다. 오늘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좀 바쁩니다. 왜냐면 이래 정리 좀 하고요. 또 제가 조금 알고 싶은 분야, 그쪽에 그 회사 관계자분을 또 어찌어찌 해서 조금 그 촬영 끝나면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그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죠? 방장된 자로서 또 장중에
질문하신 것들, 이런 것들은 장중에는 바쁘고 주식 봐야 되니까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다 했는데 오늘은 또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글로 하기가 뭐해서 일단은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첫째는요,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길어요. 요거는 1시간, 2시간 막 오래 흘러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역사부터 쭉 흘러가야 되니까. 왜 그런지는요, 다음에 어떤 뭐 주말이나 이런 시간이 좀 길 때 느긋하게 소설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요, 약간 어떤 짧게만 말씀드리면, 일단은요, 어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정치라는 거는 때로는 구라도 쳐요. 정치인들은요, 이 마을에 가서 제가 이 마을에 다리를 놔드리겠습니다 해요. 근데 그 지지자들은 와 박수를 치죠. 근데 거기 다른 이장이 나서서요, 저 거시기 한데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셔요. 저희는 강도 내과도 없는데 왜 다리를 놔요? 그래요. 하면 정치인이 뭐랍니까? 그러면 내과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울, 김포 이런 수도권, 그죠? 서울 편입 이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언제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앞전을 보세요. 부울경, 그죠? 부울경 메가시티 만든다 했죠. 뭐 조용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거 끝났으니까. 그죠? 다른 것도 똑같아요. 부산 가덕 신공항 예타 통과하고 뭐 한다 어쩐다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용해요. 왜 조용할까요? 하기는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모르겠습니다. 각자 어떤 자기 관점이니까 저는 그래요.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배팅해야 되고 싶으면 저는 직접 가서 봐요. 가서 보고 그 주변 시장 조사해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대구, 경부 이쪽 갈래는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여러 번. 대구부터 해서 대구 외곽 순환도로 몇 바퀴를 돌았고 언제부터 생겼는지도 보고 군위, 구미, 의성 그 일대를 몇 번을 돌았어요. 과연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찌 하는지. 그래서 여기는 ING 그래서 배팅을 친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 보면요. 어떤 그 홈센터 홀딩스, 보강산업 두 개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얘네들은요, 이 계보를 따져보면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봐요.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검찰이라는 거는 특수조직이라 했죠. 한 번도 정치를 안 해봤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정치라는 거에 입문을 했어요. 한 번 해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근데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겠죠. 제가 검찰 총수라면, 제가 한동훈 장관 입장이라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저라면 선배님을 찾아가겠어요. 같은 조직 선배가 그래도 제일 믿었죠. 근데 그 선배가 정치에 막강한 경험이 있는 선배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훨씬 믿음직하죠. 누가 있죠? 검찰의 원로, 검찰계의 가장 큰 어르신. 제 생각은 홍준표 그분이라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은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 느긋하게 기다리자 뭐 그런 말씀을,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요, 저는 대구 경북 이쪽을 시장 조사를 하면서 그 일대에 뭐 홈센터, 뭐 보강 이거를 제외한 여타 어떤 레미콘 업체
사람들을 쭉 만나봤어요. 직접 만나보고 그쪽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듣고 나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 계산이 맞다 틀렸다 모르죠. 아무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요, 계획이 있는 것이 낫고, 내가 최소한 내 재산을 투자하는데 차트 그죠? 꺼놓고 뭐 네이버 들어가서 찾아보고 종토방 뭐 글 올린 거 보고 거기에 내 재산을 건다? 저는 그런 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실패를 많이 했으니까 바꿔나간 거예요. 저는 종목 하나 조사하는데요, 몇 달도 갈 수도 있고 굉장히 느려요. 느리고 고생을 하면서 조사를 한 만큼 믿고 또 오랫동안 들고 있는 거죠. 일단은요, 아까 그 낮에, 그죠? 질문을 하셨죠? 낮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리얼하게 길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핵심만 이야기하면요, 지금 대구 경북 이쪽에 홍준표 어르신이 뭔가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집안이 제일 어른이니까 신공항 관련해서 뭔가 리허설을 하겠죠. 그러면 누가 옵니까? 공항이니까 당연히 한국공항공사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 거대한 공사를, 그죠? 이 대구 경북 이쪽 중소업체로서는 불가능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국내 대기업은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든 안 하든 요즘 같은 건설 경기가 어렵고 힘든데, 그죠? 누가 올까요? 근데 홍준표 어르신 입장에서는 누가 오면 가장 힘이 될까요? 그래도 싫든 좋든 대한민국은 삼성 아닐까요? 근데 삼성 지금 어때요? 그죠? 고용승계, 지분편법,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마지막 최후 공판을 때리고 검찰에서 형을 구형하고 왔다 갔다 시끄럽죠. 어찌 보면 뭐 이재용 회장 입장이나 관계자들은 억울하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과거 정부에서는 말 한마디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억울하다고 표현을 한다는 뜻은 그나마 지금은 뭔가 내 뜻을 관철시켜 줄 수 있든 아니면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저는 이래 봐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은 판은 누군가가 깔아줬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세상에 거래란 게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뭔가, 그죠? 제시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화답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쨌거나 재판은 재판이죠. 검찰에서 형을 때리고 뭐 이제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정을 하겠죠. 기간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대구에서 홍준표 어르신이 삼성에다가 만일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 여기 대구 경북 100년 만에 최대의 대견대 공사인데 와서 한번 이야기 좀 들어봐라. 어떤 너? 물어보면 삼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물론 어거지. 저의 상상일 수도 있어요. 어거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주식쟁이니까 전략이란 거, 계획이란 거, 작전이란 거를,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내가 이재용 회장 입장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이재용 회장은 뭘 했어요? 총수니까, 리더니까. 리더로서의 어떤 무게가, 그죠? 사회 무게라는 게 있어요. 그 합병 과정에서 개입해 자기의 충신들이 다 같이 몇 년 동안 고난을 겪고 이제 잘못하면 교도소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럼 뭐라 했습니까? 잘못을 해도 나의 책임이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잘못이 있다면,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 죄가 없다. 용서해달라. 그런 상황이에요. 나 혼자도 아니고 나의 가신들이, 충신들이 같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제 같으면, 제가 이재용 회장이라면 대구로 가겠습니다. 가서 공항 짓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지분도 투자하겠다. 또 물론 거기에서 돈도 벌어들 수도 있겠죠. 사업성만 있으면. 그리고 누굽니까? 홍준표. 검찰의 제일 어르신이 부르는데 혹시 압니까? 도와줄지. 그죠?
이거는 제 생각이라는 거죠. 보강산업, 그죠? 보강산업, 그 찌라시가 많이 돌기는 돌아요. 물론 그 대구 경북 이쪽은 예전에, 그죠? 50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식으로 했다. 그리고 그 일대에 보령박씨라는 이 호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줬다. 그 앞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걸 질문을 하시니까, 요거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다음에 제가 또 리얼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요, 그 보강산업이란 거는요, 물론 그 회사 관계자가 박 씨는 맞아요. 그리고 또 삼성가에서 보강이라는 거는 그 홍나이 그 여사라 해야 되나? 홍나이 여사 그분의 아호가 보강이에요. 보강. 그러다 보니까 그 삼성 전체 그룹에서 무슨 자판기 같은 거, 매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거를 또 보강 그룹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홍나이 여사 동생 그 홍석준가 하시는 분이 또 보강그룹 회장을 맡고 있고, 우연의 일치인 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보강산업 그 회장님께 내가 왜 보강이나 지었어요? 그거는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보강그룹하고 그 보강산업하고 그거는 약간 별개죠. 그거는 이제 그냥 찌라시라고 봐야 돼요. 근데 모르죠. 또 처음에 상관없다 이래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북 여 일대의 레미콘 업계의 상당한 어떤 그런 부분이 그 보령박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래 뭔가 또 어떤 상징성 이런 식으로 또 엮일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요. 지금 보면요. 우리가 시장에서 움직이는 모든 종목들이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이니까 그렇게 먹힌다는 거죠. 그렇다고요. 한동훈 대만 해가지고 다 무조건 시세 난다, 덤비들만 안 돼요. 주식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항상 먹을 거, 못 먹을 거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사라 한다고, 제가 사라 한다고 덥석 사고,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요,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저희가 왜 매주 공부를 합니까? 제가 맨날 그거 여러 가지 상황을 막 설명을 드리죠. 그죠? 왜 그렇게 합니까? 당장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요거 사라, 팔아라, 사고 팔아라. 제일 편해요. 근데 그거는, 그죠?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똑똑해지는 거.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밴드가 얼마만큼 오래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능하면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인연이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한 개라도 더 많이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죠? 민들레 영토. 왜 어떤 민들레 영토라고 지은 어떤 의미 중에 하나도 보면요. 그 이혜인 수녀님, 그죠? 이혜인 수녀님 그 표지, 책, 그 이름이죠. 근데 여기, 그런 인용한 부분도 있지만 이혜인 수녀님의 글 중에 마음에 참 와닿았던 게 그런 게 있어요. 언제가 될 줄 모를 나의 마지막 세수. 언젠가 될지 모를 나의 마지막 세수를 생각하며 아침을 힘차게 시작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단 한 분이 되더라도 누군가가 저한테 경청을 해주면 저도 언젠가 지금 이 순간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송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열심히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 생각에 100%다 맞을 수는 없어요. 틀린 부분도 많아요. 그죠? 추천을 해서 하락한 종목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죠?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은 아니죠. 왜 내가 지금 사는지, 왜 파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은 시세가 그죠? 날 수도 있어요. 뭐 모양도 좋고 뭐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이렇다 설명을 드려요. 판단은 직접 하시라. 그죠? 종목도 똑같아요. 스스로가 대응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지금 팔아라, 지금 사라, 이거 싫어해요. 그죠? 스스로가 해봐라 했죠. 저가 매수. 그게 잘 안 되면 두 번 나눴어. 지반, 중반. 두 번 나눠서 하면 평당 관리가 된다. 지금 샀는데 오르면 더 이상 안 사면 된다.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물론 저도 알아요. 아니, 이 바닥 사람이 다 그래요. 어디 뭐 주식 하는 사람들이 온 밴드 몇 개 가입 안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밴드 저 밴드 다 가입돼 있고 혹시나 뭐 있나 싶어서 온갖 모임에도 쫓아가고 그 알아요. 그게 심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죠. 누가 맞다 틀렸다 몰라요. 시세는 미래 영역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다. 막연히 차트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차트만 보면요. 10년 후에도 지금 수준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머릿속에 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보세요. 내가 샀다 안 샀다가 아니고 지금 이 시장이요. 한동훈 테마로 움직이는 것 같지요? 실제는 안 그래요. 왜 아니냐고요? 저는 과거를 다 기억하니까 3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요. 사팔 대충 이렇게 안 했어요. 하루하루가 절박하게 했어요.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다 적어주죠. 기록을 남겨주죠. 그게 난중일기라고 생각하면 조금 너무 과대망상인가요?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주식을 하면서 모든 걸 다 기록을 남겨둬요. 오늘은 오늘 기록을 남겨두고 그게 1년 후에 2년 후에 저한테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에만 의존하면 느리니까 잊어먹으니까 항상 기록을 남겨둬요. 난중일기처럼. 그게요. 어떻게 써먹느냐고요?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제가 자꾸 역사는 반복된다 하잖아요. 물론 새로운 종목들, 신규 종목들은 또 나오면 틀리죠. 몰라요. 신규 종목들은 지금이 역사가 되는 거죠. 꿈비 같은 거, 꿈비 이런 거 그죠? 저출산 수혜주. 근데 이거 한동훈 그죠? 정책주라고 맨날 움직여요. 한동훈 장관이 그죠? 애 낳아라 하면 금방 애가 태어납니까? 언제 애 낳아서 언제 이게 10달 후에 실적이 좋아지나요? 전 국민이 애 다 낳나요? 그죠? 그냥 정책 주고 테마 줘요. 시장이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앞전에 그죠? 한동훈 장관 테마 그거 쭉 불러드렸잖아요. 이런 계보로 간다. 물론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는 많은 종목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회사도 좋고 바닥이다 싶으면 사셔도 돼요. 근데 이게 부실주다 싶으면요. 손대면 안 돼요.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래요. 사회이사? 글쎄요. 진짜 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모를 수도 있죠.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장중에 질문한 앞타 사이언스인가? 맞네. 앞타 사이언스. 그 종목도 보면요. 물론 한동훈 어떤 장관 테마라고 하는데 그것도 갖다 붙이는 거죠. 그 대표이사가 한동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일, 청주 한시. 그러니까 같은 돌림자 쓴다. 그래서 엮는 거죠. 근데 한동일 그분은 제가 알기로 50 몇 년생이에요. 50 몇 년생. 1950 몇 년생으로 아는데 한동훈 장관은 73년생이고. 안 맞죠? 갖다 붙인다. 그런 거고. 스코넷 걔는요.
앞전에 어떤 검찰 이쪽에서 우리 스토킹 있죠. 스토킹 피해. 이런 거 관련된 어떤 가상훈련 프로그램, 이런 거를 납품, 이런 한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쪽에 어떤 테마로 그냥 또 엮는 거죠. 굳이 이게 업무라 해야 되나? 이래 엮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였죠? 질문하신, 리더스 기술 투자. 그거는요, 모르겠어요. 저도 확인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리더스 기술 투자 자체가 좀 부실해요. 제 입장에서는 별로 좀 안 좋아하는 애예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리더스 기술 투자, 이쪽이 한동훈 후원의 회장이라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누군가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는 거죠. 진짜 후원의 회장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가치가 없어서 확인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사고 싶지 않은 회사라서. 그리고 삼양 옵티스, 얘도 동전주거든요. 얘도 보면 사회이사 한 명이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연예인 이름하고 똑같았는데, 어쨌든요, 이 사회이사도 김현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갖다 붙이는 거고, 제일 테크노스, 얘는 한때 그죠? 재건주다 뭐다 해가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얘도 사회이사가 박정식이라는 사회이사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하고 절친이다. 그런 식으로 막 또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목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걸려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잖아요. 이 종목을 갖고 있고, 얘가 실적도 괜찮고 바닥이다 싶으면요, 들고 있으면 돼요. 들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나는 뭐 때문에 샀는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시장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거지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시장은 띄어먹어요. 나중에, 이 회사는 진짜 실적도 좋고 아주 좋다. 바닥이다. 근데 이거를 세력이 매집을 해가 띄어먹을 때 맞대기 갖다 붙일 거 없으면 한동훈 장관이 한국 사람이다. 근데 이 대표이사도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한동훈 테마다. 띄어먹는 게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데 이거 이제 반응도 없고 재미없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좋은 회사는요, 바닥에 놀고 있으면요, 누가 어떻게 띄어먹어도 다 작업을 해요. 다 띄어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면 안 돼요. 주식쟁이는요, 항상 너긋해야 돼요. 너긋하게 기다려야 돼요. 좋은 주식만 사놓고, 바닥에서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급한 사람이 항상 돈을 잃어요. 아침에 사놓고, 그죠? 9시 땡 하니까 샀다가, 한 2, 30분 쳐다보고 안 움직이네. 에이, 재미없어. 팔아버리고, 옮겨 타고. 그게 개미들 습성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정권회사만 돈 버는 거예요. 느긋하게 기다려야 돼요. 신혼여행 갔다 왔어. 다음날 아침에 마누라 앉혀놓고 막 춥해요. 장모님이 지나가다 왜 자네 와이프를 패냐고. 아니, 신혼여행을 갔다 왔으면 알을 낳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거 맞나요? 주식판에서 개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역사는 왜 반복되냐고요? 오늘, 그죠? 질문하신 일신석재. 이게 왜 한동훈 테마입니까? 하고 질문했죠. 사실은요, 그냥 어거지예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종목들이요, 최근에 신상으로 한동훈 테마를 엮이나요? 과거 이력 보면 다 엮여요. 과거 이력 보면요, 누구 다 해먹었어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그 역사가 반복된 것 중에 또 저같이 오래된 사람들은 대리 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급등했으니까 이번에도 요거로 엮으면 되겠다. 이런 계보를 만드는 거죠. 예전에 보면요, 그때 이해창 총재도 법조인이죠. 대선 출마했잖아요. 이때 보면 일신석재가 뜬금없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왜 뜬금없이 급등했느냐? 일신석재는 통일교, 우리 종교 있죠, 종교. 통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일신석재. 뭐 회사는 그래, 뭐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통일교 재단이 돈이 엄청나니까 설마 망하겠냐?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일화, 그죠? 맥콜, 뭐 그런 것도 통일교고, 뭐 세계일보, 뭐 통일교 엄청나죠, 재단이. 신도가 100만 명, 200만 명, 몇 명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 이해창 총재가 그 출마했을 때, 그때 일신석재가 막, 제가 기억하기로 한 3-4배 하여튼 엄청 폭등을 했어요. 왜 폭등을 했느냐? 이해창 총재 부인께서 청주한시거든요. 청주한시. 한동훈 장관과 똑같죠? 청주한시. 근데 청주한시가 통일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요. 통일교 그 어떤 그 이제 그 문선명 그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어쨌든 남의 종교를 뭐 낮게 이야기하면 되니까 문선명 그 통일교 대표하시는 분 그 밑에서 교회 어떤 교를 운영하는 분인데 한학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성함이 이제 한학자 총재죠. 통일교 총재를 맡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한시인데 그 청주 한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창 부인도 청주 한시. 그래 뜬금없이 일신석재가 이해창 테마로 엮여서 확 급등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또 어쩌지 하다 보니까 한동훈 테마가 청주 한시. 그러니까 과거에 그죠? 움직였던 그 누군가가 세력이 있다면 저같이 그런 스토리를 기억하는 누군가가 작업을 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연이 아니다. 모르는 사람들, 요즘 사람들 봤을 때는 모르죠. 기억을 못하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도 주식을 하고 스토리를 기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신석재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 그때에 누군가가 있구나. 그 당시에 세력이 지금도 활동하구나. 아, 그래서 옛날 계보로 해서 이렇게 하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5년 전, 10년 전 작전 세력들이 움직인 거, 어떤 식으로 해먹은 거, 그런 것들을 저는 다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니까 그 당시 상황을 짐작을 하고, 아, 어떤 식으로 하고, 진짜 총선 정책주의에 큰 시세 나는 테마는 그 당시처럼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 상상을 한 거예요. 맞든 안 맞든 계획, 전략이라는 걸 세워서 대응을 한다는 거죠. 일신석재가, 그죠? 일신석재가 총재가 한학자라는 총재가 있었고, 청주 한시였다. 이해창 부인이 청주 한시였다. 그래서 움직였다. 기억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차트만 보면요. 10년 후에도 머릿속에 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차트 외에 주식의 역사를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뭔가가 급등을 하면요. 와, 부럽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움직였는지, 폭락을 해서 왜 폭락을 했는지 메모해 두세요. 그런 메모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죠? 10년 후에는 그게 엄청나게 큰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 했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은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이게 너무 부실 주니까 이래 해서 이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려요. 근데 급등을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 입장에서 부실 주인데 사보세요. 그래 말 못하죠. 좋은 주식만 사도요. 충분해요.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 못 먹을 거, 내가 살 때는 왜 사야 되는지, 왜 사는지, 이유를 알아야 기다릴 힘이 있어요. 그죠? 제일 좋은 거는요, 빠름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차트는 빠르죠. 금방 확인되죠. 그 차트보다는 느리지만 내 발로 가서 한번 보고,
아, 이 회사가 이렇구나. 요래 돌아가구나. 보세요. 보면 느낌이 틀려요. 충청도, 군위 이쪽으로 갔어요. 거대한 채석장을 한번 봤어요. 그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고 돌 파내고 뭐 파내고 하죠. 이 엄청난 산이 계속 깎아내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땅이 평지가 되겠죠. 평지. 근데 예전에는요, 그 평지가 됐대도 그 땅은 쓸모가 없었어요. 완전히 그 산 속에 있는 평지,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사람도 없는데.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지나가서 그런 걸 보면요, 와, 완전히 쓸모없는 이 땅이, 이 넓은 평지가 공항이 들어섬으로 해서 여기에 엄청난 땅값이 올라가거든요. 와, 여기다 뉴타운 지으며, 호텔을 지으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종도도 그랬으니까. 미래를 보는 거죠. 이 거대한 산, 이거 쓸모없는 이 산이 지금 누구 거지? 그거 조사한다고요? 온데 돌아다니는 거죠. 저는 그게 재밌어요. 그게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느려요. 바로 반응은 안 와요.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그죠? 각자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제 생각을 주입시킬 생각은 없어요. 단지 누군가한테 제 생각을 열심히 말씀만 드릴 뿐이에요. 공감해라고도 안 해요. 판단은 각자 하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제가 샀어. 그죠? 물론요, 이런 추천을 드릴 때 저는 주식을 안 사고 추천만 드린다? 그게 오히려 모순 아닌가요? 누군가가 질문하더라고요. 너가 샀어. 유튜브 올리고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글쎄요. 팔기는 팔겠죠. 급등하면 팔아야죠. 저는 그 회사 주식을 사서 홈센터 홀딩스 경영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 눈꼽만치도 없어요. 오르면 팔아야죠. 저는 주식쟁이인데. 그렇지만, 그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추천드리는 거는 바닥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지, 이만큼 급등해가지고 추천을 드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죠? 기껏 해봐야, 조회수 해봐야 100번도 안 나와요. 그 중에 한 7, 80%는 다 지인들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 질문은 굳이 답변을 드려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요.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하고 제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 사면 돈 벌어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추천회가 떨어진 게 더 많아요. 욕 먹고 맨날 욕 먹고 어쩌고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추천하고 내일 안 오르면 욕하는 게 이 바닥인데. 그죠? 그러니까 욕 먹는 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오른다 그런 말은 못해요. 단 왜 이 종목을 보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트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은 저는 이래서 봅니다. 이래서 봅니다. 공감이 가세요? 그러면 분할 매수하세요. 반드시 분할 매수입니다. 공감이 안 가요? 그럼 사지 마세요. 안 사면 본전입니다. 그게 저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많은 종목을 공부를 하고 바닥이니까 겁내지 말고 돈 잘 버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현금을 2,600 들고 있는데 이런 주식을 안 사면 대체 뭘 사느냐. 저는 오히려 묻고 싶어요. 이런 걸 못 사겠다 하면 대체 어떤 거 사세요? 차트 좋은 거? 그렇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차트가 항상 바닥에서 쳐박고 있죠. 안 좋은 차트 맞아요. 그러면 안 사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시황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